네, 오늘의 주전부리 주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네, 실적 좋고 상정성 담보로 호평을 얻으면서 멋지게 시장 대비 강한 퍼포먼스를 냈었던 엔터주들. 우리가 우려했던 우리나라의 대만 해협 발언 이후에 중국의 어떤 액션이 좀 우리한테 좀 나쁘게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한령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와 함께 엔터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코로나19 또 확진자가 폭증이 되면서 또 리오프닝 섹터들까지 너무 또 안 좋았던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좀 토론 아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잘 나가던 엔터주가 일단은 중국발 한한령 부활 조짐으로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한한령 당시 엔터주 흐름이 어땠으며 또 앞으로 지금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또 접니다. 네. 그래서 일단 리오프닝을 볼 때 이제 중국 쪽에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제 벌써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네. 나스닥 IT 빅테크 쪽은 잘 갑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쭉 가는데 미국의 다우지수 구성하는 항목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코카콜라부터 네. 이런 소비재 관련된 존슨앤존슨 이런 쪽 벌써 꺾이기 시작했죠. 네. 예, 이렇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지금 소비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 않다 보니까 소비가 빠르게 침체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어제 미국에서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묵직한 모습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네.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오늘 나왔던 얘기 보게 되면 중국이 삐진 거죠. 아. 네, G7 때 자꾸 한국까지 가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보복할 거 없을까 싶어서 네이버까지도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정용화 CN블루죠 이분이 정용화 네. 예, CN블루 맞죠? 네. 예, 잘 모르시. 예, 이쪽 지금 가수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또 다 찍었는데 또 막상 그만해라 해서 이게 또 뭐 녹화하다가 중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감이 한한령 관련된 쪽이 좀 더 커지지 않냐라는 쪽에서 엔터 쪽도 영향을 받는데 솔직히 엔터주를 잘 보시게 되면은 중국 때문에 기대감 차서 올라왔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죠. 중국 빼고도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바라보면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혹시나 또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빼고도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팬덤이 넘쳐납니다. 네. 가면은 이제 한국인이라고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 이런 글로벌 전반적인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이 그만큼 팬덤화가 된 부분들이 중국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을 이런 쪽에 핑계로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기다렸다가 어느 지점 쪽에 어느 정도 좀 지지권 받고 돌아가는지 보시면서 오히려 더 다시 비중 늘릴 자리 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성장주였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화려하게 멋진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정의 어떤 빌미가 이런 내용들로 좀 조정의 빌미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블루리몬 리서치 대표께서는 네. 블루드림 네. 블루 레몬을 제가 한 번은 레몬이고 한 번은 블루라 제가 합성어로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뭐 지금까지 중국 한한령 2016년도에 이제 나왔을 때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크게 타격을 입었던 부분은 없었다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라든지 가수라든지 해서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국내에서 이제 뭐 출연료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컸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있던 뭐 이 아티스트들 뭐 철수를 하면서 크게 영향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소폭의 조정들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엔터주들이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현상이랑은 한한령이랑은 전혀 좀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없이 우리나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글로벌적인 팬덤에 의한 실적들로 지금 예상치도 잡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중국의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또 이전 대표께 질문 드리면 네. 일단 뭐 중국 이슈 때문에 한한령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노이즈는 있단 말이죠. 네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매수 기회로 봐야 될 거야,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좀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그 앞서 지금 한류 열풍이 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BTS. BTS. 네, 뭐 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래도 이 시작은 싸이가 했다면 이제 마무리는 BTS가 지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이제 국내 이 한한령이란다, 죄송합니다. 국내 이 엔터 회사에서 키워내고 있는 아이돌들이 네. 글로벌적으로 BTS 이후에 다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뉴지스라든지 지금 신규로 나오고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걸그룹 중에 또 블랙핑크, 거의 뭐 탑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공연,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공연 수입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뭐 이런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투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뭐 대한민국 미래 수출 상품은 이런 컨텐츠 쪽, IP 쪽이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 엔터주들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점을 잘 지지하고 또 돌리는 시점에 우리가 충분히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짧게 우리 김윤 대표님도 어떻게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 기회다? 사야죠. 사야 네. 된다? 네. 강한 오주시네. 이 부분은 두 리서치 회사 대표께서도 다 동일하게 조정 시 매수 기회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김윤 대표님께서 탑으로 좀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라면? 다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일단 네네. YG엔터가 요즘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가장 단단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좀 밀려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블랙핑크 재계약 거의 끝나가고 그에 따라서 베이비몬스터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 거기다가 또 신규 보이그룹, 좀 또 나머지 빈자리 또 트레저가 좀 차지해 줄 거고요. 네. 또 신규 보이그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하반기 때 또 윤곽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다 보니까 또 SM 3.0 플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달쯤에 NCT 도쿄가, 네. 이걸 NCT 일본이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엔 도쿄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쇼웨이가 잘 모르시죠? 쇼웨이가 이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유닛을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서 탈락한 친구들하고 또 한번 보이그룹이 하나 나올 거고요. 네. 거기다가 4인조 그룹이 걸그룹이, 그래서 오늘 총 3개가 하반기에까지 해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걸그룹 쪽인가 캐나다 멤버가 하나 있다는데 네. 아주 핫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개되면서 나중에 한번 또 업데이트 시켜 드리고요. 핫하다는 뉘앙스는 잘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핫. 그러니까 즉 싱어송라이터인데 거기까지 이제 다 미모도 갖추고 있고 이렇다는 미모의 얘기죠. 천재적인 예. 네, 뭐 그런.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확인된 대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큐브엔터는 네. 지금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중국 멤버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에 약간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타격받는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여자아이들 이제 연간 2회로 활동합니다. 네. 11월 달에 또 앨범 나옵니다. 네. 게다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또 마찬가지로 보이그룹도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라인업이 넓어집니다. 오히려 추가 하락은 기회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YG엔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버팁니다. 조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말씀해주신 신인 걸그룹이죠.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전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현재는 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저는 이제 JYP 엔터를 생각을 하는데, 네. JYP 엔터 조정이 좀 많이 나와주면, 차트 보면 설명 주세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요, 제가 왜 지금은 많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주주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일단 뭐
주주분들께서는 뭐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네. 뭐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엔터주들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JYP뿐만 아니라 YG엔터라든지 이런 대형 하이브라든지 뭐 대부분의 그 엔터주들이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좋다 하다가 이렇게 빵 터지는 거래량이 나오고 나면 이후에 조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거치던 가격 조정을 거치던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소 한 95,000원 갭이 크게 뜬 구간까지는 조정이 좀 내려온다라면 그때 한번 JYP 엔터 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말고요. 네네. 그 쌈지 엔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그 이어서 계속 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JYP 엔터는 그 갭을 띄웠던 그 공백기 가격권은 매꾸로 내려와 준다라면 네, 네. 그때부터 기회를 잡고 네. 지금 보유자들은 일단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면서 네. 지금 만약에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를 본다라면 엔터주를 빼놓고 쌈지 엔터를 보시겠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쌈지 엔터는 어떤 매력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쌈지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티니핑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티니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의 수출 미래는 이제 컨텐츠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네. 관점에서 쌈지 엔터가 이것도 지금 타이밍은 아니지만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뭐 엔터주 말고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으실까요? 자, 이번에 타격을 받는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예전에 전통적으로 한화력의 피해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혀 안 받는 쪽이 있네요. 네. 아이패밀리 SG.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올랐는데 특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일본의 편의점 로손에 네. 들어갔던 거 거의 다 품절이라고 합니다. 뭐 직접 가서 찍어온 블로거들의 사진도 보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대부분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잘했다, 3차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아예 보니까 로맨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다 공통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판매되는 거 이제 또 한번 3차에서도 성과 난다. 레벨업 또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글로벌 텍스프리죠. 네. 이 회사 오늘 조금 억울하게 빠진 감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아마 주가가 또 중국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외에 또 다른 또 6월 13일이 네. BTS 데뷔 10주년입니다. 그런 거까지 아세요? 저 엔터의 진심인 알겠습니다. 리서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나왔었을 때 변화 나오게 되면 의외로 또 아미들 총출동하겠죠. 아마 중국 빼고라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들어왔다가 나갈 땐 텍스 리턴 받아 가셔야겠죠. 네,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세금 환급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한번 투자 포인트 살펴보고 마무리로 찌매주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찌매주입니다. 두 분이 현재 누적 수익률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계신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